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도내 시민사회 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을 지난주에 법원이 기각했죠. 오등봉 공원을 둘러싼 행정 절차상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봤는데 앞서 본 뉴스에서처럼 제주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시장입니다. 먼저 취임하신 지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시장으로서의 지난 100일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100일 동안 26개 우리 제주시 관할 내 읍면동을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충과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장 중심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없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늘 이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됐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경제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지난주에 환경단체와 도민 28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판결문을 읽어봤고요. 그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우리 도민 280분이나 넘는 분들께서 소송을 하게 된 점은 어쨌든 행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도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네.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 판결의 내용 자체는 보면 법리 다툼보다는 주로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제주시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그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행정에 부족함은 없는지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소송 제기 측에서는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 비공원 시설의 비율이 당초 제주시가 불수용했을 때보다도 낮아져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파트 전체 규모가 세대 수만 보더라도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기도 하고요. 워낙에 오등봉 공원이 우리 제주도민들께 휴식지로서 중요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지적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16년에 어떤 개인적 일개 사업자가 제안했던 그 내용은 현재 우리 사업 대상 부지의 약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민간특례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어서 지금 사업의 내용과 그렇게 같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었던 점,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졌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단체에서는 원고 측이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환경영향평가의 그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게 구성돼서 거기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또 본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2개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봄, 여름 2계절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을, 겨울 이렇게 2계절을 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좀 스스로 행정에서 좀 뒤돌아보고 앞으로 향후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더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 절실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상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민대표다라고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용어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항소 기한이 12월 7일입니다. 환경단체 등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제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예. 항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뭐 제가 그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은 바는 없는데요. 뭐 만일 이제 항소를 하게 된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소송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시민들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도 하고요. 그러한 기회로 또 향후 행정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반면교사로 삼을 점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뭐 선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이신 거잖아요. 네,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법원의 이제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제주시의 권한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그 보류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또 언제까지나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그 보류했던 절차는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조하고 뭐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의 자리를 갖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 시설의 경우에 현재 그 토지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가 네.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 토지 보상이 이제 올해 4월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 약 58% 정도 보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상 완료가 내년 1월 정도까지로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완료되면 그 후에는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그 보상 완료 후에 착공을 이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아파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현재 이 사업 대상 부지의 용도 지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거치고 나면 2023년 상반기 중에 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또 건축 심의 그리고 또 재해 영향 평가 이런 사전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진행된 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만 보더라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해당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지역의 대규모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특히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또 특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어떤 뭐 임의나 재량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학교 용지 조성 그리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 사업 계획 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로 그 학교 부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특별한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제주도감사위에 의뢰하셨잖아요, 지금? 예, 지금 도가 그 조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예.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조사 청구가 된 사안은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지금 이제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그 주민 대표의 문제가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그 절차, 법률상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좀 도민들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한 조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예치금 문제는 이미 절차가 완료돼서 그걸 반환하고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별도로 예치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실히 조사하는데 이제
임하고 그렇게 의혹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환 절차가 진행이 이미 완료가 된 완료된 사안입니다. 거고요. 예, 네. 예. 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직접 주민들 또 환경단체와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대화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의혹 해소 기준이 혹시 시장님께서 정해둔 게 있을까요? 그 의혹 해소의 기준이란 걸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일에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일단 저희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요. 진솔하게 알려드리는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행정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회피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의혹 해소의 어떤 정략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 좀 어렵다. 네. 혹시 또 시민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취임하면서 정한 우리 제주시의 슬로건이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입니다. 그 벗이란 존재는 특히 우리 제주의 사람들한테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단어인데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벗들끼리 먼저 만나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벗들이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이고요. 벗들끼리 싸우다가도 뭐 누가 옆에서 야 벗들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서로 작은 허물도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미래로 향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50만 시민 모두에게 그런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선 행정에서 이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걸 드러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과 태도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실 때부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